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 동력학, 특히 라그랑지안 메케닉스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리고 예제를 통한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제 그 뉴토니안 메케닉스와 라그랑지안 메케닉스의 차이, 특히 이제 일반 좌표계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메케닉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메소드다. 즉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일반 좌표계의 함수로 표현하고 그 일반 좌표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여기 만약 레볼루트 조인트면 이제 세타가 되겠죠. 프리즈매틱 조인트면 이렇게 D에 대해서 프리즈매틱 조인트면 이제 D가 베리어블이고 레볼루트면 세타가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결국 소리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녹화한 거 들으면 결국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도 짜증나기 싫더라고. 근데 이게 멈출 수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라그랑지안이 이 카이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결국 이제 각 바디의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요 각각이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도 어떤 펑션 오브 일반 접촉에, 일반 접촉이면 여기 이제 Q라고 표현됐는데, Q1, Q2, 요거의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속도를 표현하다 보니까 요거의 미분 텀, Q1 닷, 뭐 Q2 닷, 이렇게 해서 QN 닷, 요런 거, 이런 변수의 함수로 이제 이 운동 에너지가 표현될 것이고, K가, 뭐 K를 갖다가 F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뭐 간단하게는 MGH잖아요. MGH. H라는 것은 이제 포텐셜, 어떤 그 기준 면에 대한 그 중력 반대 방향으로 높이를 갖다 우리가 보통 그냥 하이트, H라고 표현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도 이 일반 좌표계 함수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일반적 좌표계 함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그 베리어블에 대해서 첫 번째 조인트, 두 번째 조인트, 첫 번째 조인트, 두 번째 조인트, 만약에 세 번째는 프리즈매틱이다. 그러면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모션을 하겠죠. 이게 뭐 세타 1이고 이거에 대해서 세타 2고 세 번째는 프리즈매틱 조인트다. D3다. 뭐 상상을 하자면 이건 다시 뭐 세타 4다. 이게 마지막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모니플레이터를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은 각각 바디에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각각 그걸 전부 이제 일반 접촉의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무게중심의 속도, 그다음에 이 바디의 각속도. 이게 이제 3D 모션을 한다면 다 이게 정확한 벡터로 가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바디의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를 K라고 했나요? T라고 했나요? 보통 K 아니면 T. 여기서는 K로 표시했네요. 그리고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첨자, 무게중심, 또 무게중심에 대한 모멘 오브 이너샤 표시를 해줘야 되죠. 속도는 무게중심의 속도. 네? 예. 여러분들이 강제 동력학에서 배운,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시메트릭하다는 어떤 가정이 들어가야만 성립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 로봇 링크 바디가 되게 시메트릭하죠. 운동평면에 대해서. 예? 운동평면에 대해서 좌우가 시메트릭하지 않은 그런 링크는, 네, 그런 링크를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런 링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의 합.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중력 포텐셜. 그다음에 스프링 뭐 머니플레이터 암에 스프링이 이제 달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는 스프링 포스가 작용하고 있다면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K-P다. 그렇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모션, 라그랑지안 운동 방정식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된다. 네, 요 일반적인 라그랑지안 운동 방정식의 유도는 프린서플 버처로 가상일의 원리라든지 해밀턴 프린서플 이런 이제 해석 공력학에서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그거로부터 유도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따라가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런 책을 찾아서 나중에 학습을 하기 바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바디의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요? 포텐셜은 이제 어떤 기준에 대해서 무게중심까지의 이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바디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1 V1 스퀘어. V는 이제 무게중심의 속도예요. 근데 이게 평면인 경우에는 V1 스퀘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공간이면 사실 V1 닷 V1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로 해줘야 되지. 네, 그런 걸 얘기하면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이제 도트 프로덕트를 해줘야 되지만 이 평면 운동을 가정하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I1은 이 첫 번째 링크의 무게 중심에 대한 질량 가속 모멘트죠. 오메가1은 첫 번째 링크의 각속도 세타1 다시 되겠죠. 세타1 오메가1은 세타1 다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네틱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링크의 카이네틱 에너지 첫 번째 링크의 포텐셜 에너지는 M1 G H인데 이 H도 이 H1이 이 베리어블 세타 1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딱 봐도 감이 오잖아요. 이건 이제 만약에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다면 2분의 1 사인 세타가 H1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자체도 일반 좌표계의 함수로서 이 포텐셜 H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네. 그러니까 H는 여기 딱 봐도 뭐 L 중간 이 길이 여기 이제 LC1이라고 표현한다면 LC1의 사인 세타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링크에 대해서도 두 번째 링크도 무게중심 속도 그다음에 두 번째 링크의 각속도 오메가2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두 번째 링크에 대해서도 이제 K2 P2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링크에서 대해서 마찬가지지. 세 번째 링크도 V3, 오메가3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K3, 뭐 P3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K1, K2, K3 이걸 다 합친 게 이거죠. 모든 바디에 대해서 카이네틱 에너지를 전부 합치고 그 카이네틱 에너지는 다시 트랜스레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와 로테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링크의 포텐셜, 두 번째 링크의 포텐셜, 세 번째 링크의 포텐셜에서 다 더해서 포텐셜 에너지 V를 일반적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적용할 때는 이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일반 좌표계의 함수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 미분을 이제 실수하지 않고 충실하게 따라가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이 모니플레이터는 세타1, 세타2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레볼루트니까 세타1, 세타2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러면 첫 번째 바디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면 이제 첫 번째 바디에 대해서 어떤 운동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꼴 첫 번째 바디에 대한 일반임은 타우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걸로 해볼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타우1 토크가 들어가고 있죠. 두 번째는 이렇게 타우2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어떤 프리즈매틱 포스에 대한 어떤 F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이렇게 또 타우4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 이걸 쭉 적용해주면 여러분들이 미분을 수행해서
라운드 세타1 닷 분의 라운드 L 전체를 또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라그랑지안을 다시 라운드 세타1 분의 라운드 L 이렇게 미분해 주고 이꼴 타우 1 이러면 이제 첫 번째 바디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첫 번째 바디에 대한 운동 방정식에는 뭐의 함수가 될까? 이 조인트 베리어블들, 그죠? 조인트 베리어블들이 쭉 들어가겠지. 여기는 이제, 예, 상상되지? 예. 두 번째 바디에 대해서도 또 쭉 해주면 이제 타우2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바디가 4개다. 그러면은 이 바디가 4개면은 세 번째는 프리즈매틱이다. 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리니어 포스 F가 들어갈 것이고 네 번째 들어가면 타우4 이렇게 들어가서 이원 열림 미방. 그러니까 2차 미방의 그 연립 방정식, 열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의 개수에 따라서 그 2차 미방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고, 그, 그 미분 방정식은 상호 다이나믹 커플돼 있다. 커플돼 있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바디의 모션은 타우1에 대해서 세타1 모션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바디는 타우2에 대해서 세타2 모션 하는데 이 세타1, 이 모션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서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운동 방정식이 첫 번째 바디의 운동 방정식에도 다른 바디의 베리어블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바디가 꼭 세타1, 세타1 닷, 세타1 2 닷의 함수만은 아니다. 여기에 다른 조인트의 베리어블이 다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커플링 텀이 되는 거죠. 그 커플링 텀이 결국은 또 결국이라고 하나요? 아, 네. 타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완이 0인 경우에도 다른 링크의 모션에 의해서 이 세타완의 모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수학 모델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는 것이 이제 이 로봇 동력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예제가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제를 이제 쭉 따라가 보면 뭐 이런 그 카트 여기는 이제 카트 이건 뭐 머니플레이터는 아니고 그냥 카트인데 이걸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은 이제 이 카트의 여기 이제 이렇게 좌표계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항상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고정된 좌표계에서 이렇게 X를 표시하는 게 더 낫지. 속도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X 한다 이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이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m V가 뭐예요? V가 X 다시죠. 이렇게 되는 거지.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이 중력 포텐셜은 변하지 않고 있죠. 물론 이게 이제 중력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우리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이게 뭐 이렇게 그랬다고 해가지고 사실 중력 방향이 이쪽이다. 그럼 중력 포텐셜을 거스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고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중력은 항상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중력을 거슬러서 이 카트가 X방향이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이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는 자,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는 이 델타, 그러니까 스프링의 그 인장 또는 압축거리. 여기서 보면 이제 물론 이게 엄밀히 따지면 꼭 이게 스프링 인장거리가 X냐? 그건 아니지.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X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 미분하면 다 날라가거든. 그러니까 이거 0으로 가정해도 문제는 없어요. 네. 어차피 미분하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일반 좌표계 X의 함수로 그러니까 카트 M의 운동을 이 X의 운동 하나, X 좌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그냥 일반 좌표가 되는 그런 케이스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그랑지아는 K-V가 되니까 2분의 1 X가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 KX 스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라그랑지안 방정식에 이걸 대입해보면 라그랑지안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 라그랑지안을 일반적 표계에 그러니까 라운드 q 닷 그러니까 라운드 x 닷분의 라운드 요걸 해줘야지. 요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 닷 함수가 요거죠? 딱 봐도 요거는 mx 닷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l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예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는 거죠. 라그랑지안 운동방정식은 dt분의 d 라운드 x 닷 라운드 L 마이너스 라운드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한 번 더 시간에 미분해주면 mx2 닷 마이너스 마이너스 kx 그러니까 플러스 kx 있고 일반임 Q와는 뭘까요? 이 카트의 모셔를 움직이는 일반임 여기서는 F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얘기가 없지만은 이제 그 바퀴와 이 바퀴와 지면에 마찰력이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마찰력. 마찰력을 고려하면 일반임의 마찰력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마찰력을 생각할 때도 이제 쿨롬 마찰력과 점성 마찰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쿨롬 마찰력은 보통 이제 이렇게 뭐 마찰계 속박이 수직 발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점성 마찰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뭐 bx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속도에 비례하는 그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 우리가 점성 마찰력, 비스코스 프릭션이라고 얘기하고 쿨롬 프릭션은 그 노멀 리액션에 대하여서 어떤 마찰 개수를 곱해줌으로써 우리 쿨롬 프릭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마찰력까지 고려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f 마이너스 뮤 뭐 n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수직 발력이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또 앞바퀴 뒷바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뒷바퀴 앞바퀴에 또 n 안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마찰력 여기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네. 이걸 앞바퀴 뒷바퀴의 콜롬 마찰력을 합치면 그냥 뮤 n은 mj 있고 그냥 n으로 될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앞바퀴 뒷바퀴에 동시에 수직 발력의 합이 n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n은 mg가 되고 점성 마찰력은 bx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뭐 눈으로 읽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정리해주면 mx 닷 플러스 bx 닷 플러스 kx 이퀄 일반적으로 이제 이 힘 F는 시간의 함수일 수 있죠. 마이너스 쿨롬 마찰력까지 고려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간단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지. 뭐 간단한 예제지만 근데 여러분들 뉴턴 역학을 이걸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뉴턴 역학을 적용한다면 M에 대해서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린다는 게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 스프링 포스가 이렇게 작용하고 이쪽으로 일반 내력이 작용해서 그리고 이제 마찰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력이 뭐 Bx 다 작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뮤 n이다. 그리고 여기서 수직 발력이 일반적으로 이제 n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꼴 뭐예요? 이꼴. 이것은 관성력 mx, mx과 같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유도가 뭐 한 개밖에 안 되고 간단한 예제 같은 경우는 뉴턴 역학이 훨씬 간단하지. 아니 근데 뭐 라그랑지 역학도 복잡할 건 없지 또. 저 포텐셜 저 카이네틱 에너지 구하는 건 뭐 그리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투링크나 쓰리링크 머니플레이터 시뮬레이션 할 때도 보통 이제 그
점성 마찰력을 갖다가 이제 그 제외하고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가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점성 마찰력을 이렇게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점성 마찰력을 고려 안 하면 이 운동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시뮬레이션 하면 학생들이 꼭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니 뭐 여기 수치적분 하는데 도대체 멈추질 않는다. 힘을 멈춰도.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너 시뮬레이션 정확하게 잘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맞습니다. 이제 힘을 힘을 제거해도 이 점성 마찰력이 없으면 이 모션은 멈추질 않습니다. 마찰력이라는 게 그 모션을 멈추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찰력을 고려 안 했으니까 안 멈추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해서 질문했는데 당연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허탈할 수도 있죠. 특히 이런 이제 펜듈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마찰력 얘기가 나와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여기는 이제 그 카트에도 마찰력이 작용하지만 여기 이제 펜듈럼의 그 힌지 포인트에서도 여기 이제 이 세타 모션이 이렇게 발생하면 요거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 조인트에 이 점성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점성 마찰력을 어, 어, 이걸 고려를 안 하면 운동 방식이 고려를 안 하면 어떤 모션이 일어날까요? 이게 이 진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F를 딱 하면 커플링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카트를 F로 당겨봐. 그럼 진자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왜 흔들릴까요? 다이나믹 커플링에 의해서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진자의 세타 모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토크 타우가 없어도 커플링에 의해서 이 진자의 모션은 일어나요. 커플링에 의해서. 미리 얘기지만 이 점성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진자는 계속 흔들리죠. 이렇게 멈추면 안 되지. 이렇게. 기억에 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점성 마찰력 비슷하다. 이걸 꼭 고려해 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점성 마찰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는 마찰력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 마찰력도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결국 어떤 터미널 벨라시티 항상 모든 그 물체는 종말 속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속도 이상으로는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공중에서 떨어진 거에 예를 들어 빗물에 맞아도 사람이 안 죽는 이유가 비가 내려오면서 그 공기에서 받는 그 드랙, 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항력이 뭐예요? 사실은 그게 점성 마찰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지. 이게 점성 마찰력 여러분들 좀 기억에 남으라고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어떤 그 모션을 멈추게 하는 힘은 요 점성 마찰력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괜히 얘기했네. 여러분들도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고민하는 건 의미가 있죠. 그럼 점성 마찰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어쨌든 이 점성 마찰력을 만약에 이 점성 마찰 개수가 B가 0이다라고 시뮬레이션 하면 어떠한 이 폭을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자 운동을 할 것이라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게 너무 힘이 세면 이게 빙 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돌다가 뭐 이상한 모션이 막 나올 수 있는데 이 적절한 점성 마찰 개수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션이 하다가 점점 이렇게 감소해서 결국 멈추는 그런 모션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리면 그 세타의 모션을 이렇게 그린다면 만약에 이제 진자를 이만큼 당겨서 딱 놔봐. 그럼 흔들리다가 이게 멈추겠지. 그거에 따라 커플링에서 카트도 같이 움직이지. 그래서 어떤 그 초기 각도를 이렇게 만약에 여기 진자를 이렇게 딱 들었다면 진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진포를 가지고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멈춰서 이제 결국 딱 그 진자 운동이 멈추는 이제 그런 모션이 나타나겠죠.
예, 물론 이건 외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초기 조건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이제 진자 모션이 나타날 것이다. 네, 점성 마찰력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과서에는 이제 이런 마찰력 얘기까지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점성 마찰력을 고려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쿨론 마찰력은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그 선형 미방을 다룰 때는 쿨론 마찰력을 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진동 같은 기계진동 같은 과목을 학습할 때는 쿨론 마찰력을 얘기를 안 하죠, 오히려. 근데 강체 동력학을 배울 때는 쿨론 마찰력만 얘기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뭐 2학년 강체 동력학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점성 마찰력을 얘기를 안 하지. 왜 그럴까요? 얘기했나, 전번에? 그건 미방을 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미방을 피하려고 강체 동력학에서는 점성 마찰력을 뺐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스프링까지 들어가면 이 자체가 미방이긴 하지만, 예? 가속도를 바로 구해서 가속도를 바로 적분할 수 있으려면 미방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를 구해서 적분해서 속도, 적분해서 어떤 위치를 구하려면 그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면은 안 되는 거지. 네, 그런 이유로 강체 동력학에서는 그 점성 마찰력을 다루질 않고, 뭐 기기진동학에서는 오히려 쿨론 마찰력을 다루지 않죠. 이걸 뭐 여러분들 기기진동학 과목에서는 이 쿨론 마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선형 미방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 선형 이렇게 되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쿨론 마찰력을 앞으로 보내봐요. 그러면 이 플러스 UMG가 되잖아. 그러니까 mx 투다 플러스 bx다 kx 이퀄 f는 선형이지만 여기에 플러스 뮤엔지라는 이런 바이어스 텀이 들어가면 이건 비선형이 돼버려요. 그럼 선형 미방을 못 풀잖아. 그래서 그 기계진동이나 자동제어 같은 과목에서는 이제 쿨론 마찰력을 되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근데 문제가 없는 거지. 입력을 이렇게 F-μmg 이 자체를 입력으로 보면 또 선형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네, 혹시라도 이제 그 마찰력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하는데, 크게 이제 쿨론 마찰력과 점성 마찰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쿨론 마찰력은 굳이 얘기하면 비선형 마찰력이고, 이 점성 마찰력은 선형 마찰력이다. 속도에 비례하는.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런 카트 문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 또 뉴토니안 포뮬레이션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이 카트 펜듈럼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거 참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예제인데, 어, 뭐 이제 감을 잡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여기 카트가 있고, 여기 이제 펜듈럼 중에서도 이건 이제 이런 경우를 질점진자라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질점진자. 질점진자인데, 질점진자면은 이제 그 강체진자에 비해서 질량 간섭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그 차이인데,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긴 줄에 이렇게 긴 줄 호이스트라고 하는데, 호이스트에 매달려 있는 어떤 그런 그 대중량물 그런 예제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크레인 작업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 크레인이 이렇게 위에서 막 움직이고 여기 이제 줄에다가 이만큼 뭔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 이런 것도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로프에다가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대중량물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질점진자로 모델링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충분히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이걸 뭐라고 대차, 카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이 호이스트가 이렇게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야, 이게. 이런 크레인 시스템을 그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 뭐, 특히 물류 창고라든지, 특히 선박에 그 건조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뭐 엄청난 중량의 그걸 돌렸다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만큼 움직여서 여기서 딱 매달아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걸
이 작업 시간을 갖다 줄이려면 뭐가 될까요? 이 흔들림이 적어야 하잖아요. 이건 진동 제어 문제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림을 적게 하면서 빨리 이동할까?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링하면 됩니다. 카트 펜들럼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 그 텀 프로젝트로도 많이 하고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글쎄요 뭐 교과서에 예제도 많이 나오고 간단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공학적으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예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이 주제로 아직도 박사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정말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한 그림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 대중량으로 옮기는 이런 그런 시스템에서의 그 진동 제어 문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움직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카트와 이 호이스트의 카트에 들어가는 이 제어 입력. 이 제어 입력을 어떻게 만들어야만 가장 빨리 진동 없이 옮길까? 이게 문제죠. 어째 고난도의 수학도 들어가고 의외로 그리고 이 카트를 이송하는 그 경로 패스 플래닝 문제 뭐 최적 제어 뭐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매우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거에 대한 논문은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만 아직도 중요하다. 옆길을 빠졌는데 이게 카트 펜들럼 이자유도죠. 이 카트의 모션은 이렇게 X방향 이만큼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세타가 더 돌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세타가. 그러니까 이 카트 M1의 포지션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예. 요거의 미분이 속도잖아요. 뭐 가속도는 우리가 지금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지.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니까. 근데 뉴턴 역학을 적용하려면 가속도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물론. 그 다음에 이 M2, 이 펜듈럼, 질점진자의 펜듈럼의 위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요 M2의 위치가 이게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카트의 뭐 중심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요 M2는 X방향, Y방향 이런 위치를 갖겠죠. 그러면은 이 X2는 어떻게 될까요? 요 X 위치에다가 요만큼 물론 여기 이제 아래부터 보면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요만큼 더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l 이 그림만 따진다면 l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카트의 모션은 x라는 일반 좌표계로 그 다음에 이 진자는 세타라는 일반 좌표계로 지금 우리가 표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는 이 M2가 X2, Y2 좌표를 갖지만 일반 좌표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Y 방향은 이게 이제 여기를 갖다가 여기 이제 카트의 Y 방향 모션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진자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요만큼의 어떤 그 Y 방향의 이동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말하면 좌표계 원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죠. 그 M2의 포지션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X 방향은 요거 Y 방향을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는 이건 최저점. 요 최저점에 대해서 요 높이가 Y2라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좌표계를 쓴다면 사실은 좌표계 원점을 이렇게 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게 Y2는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큼 올라갔지. 그러면 사실 이렇게 따지면 좌표계를 원점을 여기 두면 M1도 이만큼의 높이가 있잖아. 이만큼의 Y1 높이. 근데 이건 고정돼 있지. 그러니까 이건 고려를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럼 이렇게 따진다면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높이. 이 높이가 있겠잖아요. 이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Y방 높이인데, 근데 H로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면 어차피 날아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M2의 포지션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M2의 속도는 요거의 미분이지. M2가 어떤 속도를 가질 텐데 이 속도는 x 닷 그러니까 x방향 좌표, y방향 좌표 각각의 미분. 요게 이제 각각의 그 x방향, y방향 성분이 되지. 요거의 스퀘어 루트가 그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요걸 미분해 주면 자, 요거의 미분은 요거죠. 예. x 닷 플러스 l 세타 닷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요거의 미분은 요거죠. 이렇게 분명 알 수 있잖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L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서 L이라는 상수를 미분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수는 뭐 어차피 속도 구하는 과정에서 소거가 된다. 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충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M1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K1은 2분의 1 M1 X 닷 스퀘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요 M2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 K2는 2분의 1 M2 V2 스퀘어인데 이 V2 스퀘어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의 스퀘어는 이렇게 X2 닷 스퀘어 플러스 이렇게 하면 속도를 구한 거죠. 이렇게 하면 크기를 구한 거고 이렇게 하면 그냥 V2의 스퀘어는 그냥 X2 닷 스퀘어 플러스 Y2 닷 스퀘어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해서 여기 딱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M2의 운동 에너지를 X와 세타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해보면 결국 이건 펑션 오브 X와 세타, X 닷, 세타 닷의 함수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결국 이제 일반 좌표의 변수, 일반 좌표를 이걸 이제 미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지. 예. 그리고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이 M1의 포텐셜은 P1은 이 스프링이 달려 있으니까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M2의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요? M2의 포텐셜은 이게 이제 좌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른데 만약에 좌표계를 여기다가 이렇게 X좌표를 이렇게 둔다. 이렇게. 그럼 요만큼의 H죠? 요 H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어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미분하면 그 결과는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좌표기를 뒀다면 이 포텐셜은 오히려 마이너스 방향으로 중력 M2G의 G는 어떻게 될까요? 요 H는 어떻게 돼요?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포텐셜 에너지도 이 두 개를 합치면 P는 P1 플러스 P2 해가지고 얘도 결국 어떻게 돼요? 펑션 오브 X 세타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하고 카이네틱 에너지를 일반 좌표 X와 세타 함수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이걸 이제 충실하게 이제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에 대입해서 라그랑지안을 정의하고 라그랑지안은 K-P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X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타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이렇게 유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반임은 아이고 이걸 유지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 이거 유지하면 이거 지울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좌표 X에 대해서 그러니까 M화는 일반 좌표 X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라운드 X 닷 라운드 L을 다시 시간으로 미분해주고 마이너스 라그랑지안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이걸 일반임은 뭘까요? 이거는 F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간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펜듈럼 같은 경우는 펜듈럼은 M2인데 펜듈럼의 일반 좌표는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라운드 세타 닷 분의 라운드 L 전체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마이너스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L. 펜듈럼 모션에 대한 일반임은 요 조인트, 요 힌지 포인트에 토크를 발생시키는 타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근데 0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우리 교과서 문제는 이 그림에 이제 타우가 표시 안 됐으니까 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조인트에 모터가 연결돼 있어서 이 펜들럼을 직접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토크를 가할 수 있는 구동기가 있다면 얘는 이제 타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구동기가 없다, 그럼 이게 0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차 미방 두 개를 이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지. 포트 펜들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 이제 뉴턴 역학으로 유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뉴턴 역학으로 이제 유도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자유물체도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숙제로 해야 되는 건데, 뭐 이 자체를 이게 이제 수업 라그랑지안 메케닉스에 대해서 이제 오버뷰 정도를 하고 이제 제너럴 포뮬레이션은 좀 스킵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쭉 나가는 건데, 자유물체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스프링 힘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외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그린다면 중력도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직 발력, 그리고 이제 마찰력이 이제 그 비스커스 프릭션, 그 점성 마찰력을 고려하면 뭐 Bx 닷이라는, 그리고 이제 쿨러 마찰력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관성력 mx 뜻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m안에 대한 그 F과 MA 그렇게 되는 거고. 벌써 틀렸죠? 여기 조인트에 뭔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 여기 조인트. 이 조인트에 보면은 이 펜듈럼과 카트 사이에 그 어떤 인터랙션 포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뉴턴 역학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소거해주는 과정이 뉴턴 역학에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인터랙션 포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포인트를 A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AX, AY, 그리고 모멘트 발력까지 있을 수 있죠. 모멘트. 근데 세타가 이렇게 움직인다. 모멘트 발력. 방향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소거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면 운동에 대해서 AX 방향, Y 방향, 그다음에 지축 방향의 모멘트 발력까지 세 개의 발력이 존재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쭉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카이네틱스에서 뉴턴 역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는 이 미지수를 다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게 핀이라는 가정을 하면은 결국 이제 모멘트 발력 못 받는다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 거거든. 핀은 헛돌잖아 이렇게. 그 얘기는 이제 또는 이제 그 프릭션만 점성 마찰력만 고려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문제에 따라 좀 다른데 음, 예, 좀 엄밀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야, 이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 예, 그래서 음, 일단은 좀 더 자유물체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진자에 대해서는 이 진자가 이제 이건 조금 이제 그 질점 진자라서 조금 어떤 굉장히 줄의 길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M2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지.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AX, AY니까 그 왠지 이게 이제 로봇공학하고 그 학교 동력학하고 비슷하게 나가서 아까 동력학에서 얘기한 얘기하고 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게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요 AX, AY를 이런 방향으로 표시했다면 여기에서는 반대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AX. 왜? 작용 반작용은 이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어떤 방향으로 가정하는 건 상관없지만 두 물체에 표시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표시해 주라는 거야. 예, 그래서 만약에 MA를 이렇게 표시했으면 여기는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관성력을 표시할 때는
질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그 진자에 작용하는 외력이 되겠죠. 이만큼이 외력이 작용하면 이게 이제 질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MA라는 관성력이 발생할 텐데 이 관성력의 X방향으로 MX 닷 Y 방향으로 MY 닷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고 해서 카트에 대해서 F표 MA 그 다음에 이 진자에 대해서 F표 MA 이렇게 적용해서 AX, AY, MA라는 인터널 포스를 소거하면 운동 방정식이 완성되죠. 네, 그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과정은 결국 동일한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되게 어떤 이렇게 로프로 연결됐다 그럴 때는 이 AX, AY의 보통의 여러분들이 그 동력학을 잘 배웠다면 열심히 했다면 딱 생각이 들 거예요. AX, AY 합력의 방향으로 이렇게 인터널 포스를 표시한다. 여기서도 AX, AY의 합력의 방향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네요. R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AX, AY 벡터의 합은 R이다. 그럼 보통 이제 그 로프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건 이제 강체라도 이제 그 슬렌더한 바디 같은 경우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바디가 굉장히 길다. 그러면은 그 바디 방향으로 그 인터널 포스는 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X, AY에서 미지수 하나를 줄일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숙제로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인터널 포스는 서로 이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다는 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소거해 가면 이 카트에 대한 운동 방정식 나오겠죠? 첫 번째. 그리고 이 펜듈럼에 대한 운동 방정식. 결과는 동일해야 되겠지.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할만하다 이거야. 할만하다. 교수님, 그리고 네. 혹시 채팅창 봐주실 수 있나요? 뭐 썼니? 말을 못하냐? 왜 그냥 말로 하지? 왜 채팅창에 왜 썼어? 네, 황장호 씨가 마이크가 안 되셔서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셔가지고요. 아, 마이크 어시바 이걸 그러면 공유를 나가야만 되나? 이 공유 상태에서는 채팅창을 못 보나? 공유를 풀고 채팅창 여기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이 뭐지? 질문은 안 적었는데? M2 포지션의 Y2 좌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M2 포지션 카트 펜들럼에서 M2 포지션의 Y2 좌표가 여러분들 대신 대답하면 안 될까? 네. 아, 글쎄, 요거 말하는 거죠? 이게 또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원래 M2가 이렇게 아래에 있었겠지. 근데 이제 요만큼 올라왔겠죠. 요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X축은 이렇게 잡든지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최저점을 잡아서 이렇게 잡는다면 Y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럼 M 안에 Y축은 딱 고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H 이렇게 표시할까? 라이즈 그 상수라고 해서. 근데 M2는 최저점에서 요만큼 올라갔잖아요. 요만큼.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산수 아닌가? 요 길이가 L이잖아요. 이게 L. L에서 요만큼 빼면 되잖아. 요게 L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L-L 코사인 세타가 요거죠. 됐니? 아, 마이크 안 된다고 해서 대답을 못 하는구나. 아, 됐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자유물체도 그릴 때는 여기도 지금 내가 지금 점성 마찰력 얘기를 지금 카트에 대해서는 점성 마찰력고 이렇게 얘기했죠. 요 조인트에 대해서도 이 세타 모션에 대해서 보통 이제 마찰력은 그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세타를 갖다 이 반시계를 갖다가 플러스로 정했다면 그 점성 마찰력은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플러스 세타로 정의했다면
이 조인트에서 작용하는 점성 마찰력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요거 카트의 점성 마찰력 개수를 B라고 있으니까 여기는 다른 변수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C 세타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맞나? 내 방향이 또 틀릴 수 있어. 아니죠. 아니다. 요거 여기서 플러스를 했으니까 요 반식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요. 요렇게 C 세타닷을 표시해야 되고 요거에 대한 반작용을 생각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엄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이렇게 뭔가 엄밀해야 돼. 벡터가 방향이 특히 엄밀하게 해야만 실수가 없죠. 근데 중간에 이제 가다가 뭔가 방향을 하나 잘못 잡았다 그러면 이제 줄줄이 틀리는 거지 뭐. 이건 뭐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마다 특히 이제 그 바디와 바디 사이의 인터랙션, 그 바디와 바디 사이에 작용하는 그 인터널 포스 앤 모멘트를 처리할 때 특히 그렇지. 그리고 또 마찰력 방향. 이 마찰력 방향 같은 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거든. 이때 보면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모션을 일단 풀어서 잡았으면 이 운동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나 왜 이렇게 헷갈리냐, 갑자기? 이게 이렇게 가면 이걸 운동을 방해하려면 마찰력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이 방향이 맞죠? 이렇게 하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카트에는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CX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예, 이렇게 좀 엄밀하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클리어하죠.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다루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적용하면 이제 이 운동 방향식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도 이게 마치 눈 감고 어디를 가는 느낌이지.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뉴턴 메케닉스는 벡터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좀 험할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보고 가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메소드와 벡터 메케닉스의 차이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메케닉스는 굉장히 직관적이다. 그냥 피지컬리 인사이트를 분명하게 준다. 근데 에너지 메소드는 벡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벡터에서 어떤 실수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적지만 대신 좀 눈 감고 가는 그런 피지컬 인사이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해보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인터널 포스를 갖다가 AX, AY를 갖다 한 방향 이렇게 R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이게 AX, AY를 따로 해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나 모르겠거든. 나도 옛날에는 난 뭐 이거 워낙 흔한 문제니까 유도를 많이 해봤겠지만 뭐 옛날 얘기죠. 내가 지금 손으로 다시 해본 적이 굉장히 오래됐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X방향, Y방향의 반력을 따로따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해. 예, 안 된다면 이걸 합력 방향으로, 줄의 방향으로 인터널 포스 방향을 가정하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야, 이거 예제 2개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내가 조금 여유 부리고 천천히 한다면 있지만, 예, 뭐, 라그랑지 메케닉스 좀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비슷하죠. 사실 왜냐면 이건 이제 질점진자 2개, 이게 더블 펜듈럼이라고 얘기하는 더블 펜듈럼. 이게 또 펜듈럼이 달린 더블 펜듈럼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하면은 이런 카트 펜듈럼이라든지 더블 펜듈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겠지. 프링크 머니플레이터.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엔드 팩터를 달진 않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이 프링크 머니플레이터는 구치 얘기하면 강체 더블 진자죠. 강체 더블 진자. 강체 이중 진자라고 해요. 강체 이중 진자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지. 요거나 유사한데 강체이기 때문에
강체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가죠. 회전 운동 에너지, 로테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가 들어가고, 예, 여기 각각 링크에 대해서 여기 추가됐다는 거, 예, 요게 좀 다르지. 질점 진자와의 차이는 이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에 대한 로테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를 추가한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강체 중진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건 뭐 요 예제 사회사는 네,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나머지들 내용 제너럴 포뮬레이션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하고 다음 주 뭐 우리가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동일한 거죠. 일단은 이제 그 각각의 질점의 벨라시티를 구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카이네틱 에너지를 구하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이제 M1의 카이네틱 에너지 2분의 1 M1 이걸 지금 이걸 갖다가 어, 어, 일반 좌표의 함수. 여기서는 일반 좌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고정 좌표는 XY지만 이 M1의 모션은 세타1, M2의 모션은 세타2 이렇게 이걸 일반 좌표계로 본 거지.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는 M2는 세타1 플러스 세타2의 모션을 하죠. 이렇게. 근데 M1에 대해서는 세타2라는 상대 운동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 요 M1의 속도는 이제 요 접선 방향이 가질 텐데 속도. 그다음에 M2는 요거에다가 상대 속도를 더하면 어떤 방향을 갖겠죠. 이렇게 V2, 예, V2가 될 텐데 요거를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세타1과 세타2의 함수로 표시하면 되는 거지. 예,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포지션을 갖다가 일반 좌표계로 표시하면 그걸 미분함으로써 속도를 갖다가 또 일반 좌표 그 레이시죠. 그러니까 세타1에 대한 세타1 닷, 세타2에 대한 세타2 닷의 함수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포텐셜은 그다음에 이제 K1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요거의 미분이 M1의 속도의 X성분, 요거 속도의 Y성분. 그러니까 V1은 이렇게 위한 벡터는 이제 VX, VY 이렇게 각각을 구할 수 있잖아. 요거 미분해서 이렇게 구하고, 요거 미분해서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V의 스퀘어는 요 VX, VY의 스퀘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K1을 구하고 K2도 마찬가지지. K2는 이 M2의 포지션을 X2, Y2라고 생각하면 X2는 어떻게 돼요? X2는 이렇게 되고 Y2는 이렇게. 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할 때는 이거 사인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사인 세타1 플러스 세타2 이런 표시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S 세타1, 2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더 간단하게 S1, 2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세타 표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예, 이건 이건 알겠지? 예. 그렇게 해서 미분해서 속도 성분을 구한 다음에 그걸 스퀘어해서 V 스퀘어를 구하면 K2도 2분의 1 M2 V2 스퀘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일반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M1의 포텐셜은 이럴 경우엔 차라리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의 요거죠. 요거 이제 H1이고 이렇게 H2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죠? 예. 그게 더 간편하잖아. 이거 뭐 바닥에서 물론 별로 이건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 H1이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 이제 상수는 미분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제는 K-P다. K는 이제 K1 플러스 K2가 될 것이고, P는 P1 플러스 P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라그랑자만 이제 일반 좌표의 함수로 표현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좌표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는 거지. 라운드에서 다운 다음에 라운드 전체를 시간에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라운드에서 다운은 라운드.
이게 이제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 일반이면 Q1은 요게 타우1이 존재한다면 타우1을 딱 적어주면 되는 거지. 두 번째 M2에 대해서도 Q 일반이면 타우2.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교과서에는 아마 이게 내가 표시한 거 보니까 이게 타우1, 타우2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자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진자를 이렇게 초기 조건을 주고 딱 놓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구동기가 없다. 구동기가 없으면 얘도 0, 얘도 0. 그러면 이 미방을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치 조건을 한다. 그러면은 세타1의 어떤 초기치, 세타2의 초기치. 이 초기치를 주면 이 초기치에 의해서 모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진자가 여기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겠지? 초기치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0, 0 두면 모션은 안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그 론지쿠타 루틴을 이제 매틀랩으로 이렇게 만들 때 이것부터 해보라고 그러거든. 일단은 초기치 00 두고 열심히 적분 루틴을 돌려도 모션이 안 일어나야 정상이죠. 예, 그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M2에 대해서 살짝 초기치를 줘보라고 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타2 한 뭐 10도 정도만 살짝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살살 다 움직이면서 그 커플링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진자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초기치를 좀 더 증가시켜 보면 모션이 이제 더 크게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이제 밟아 나가면 되는 거지. 구동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세타원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구동기가 없다면 일반임은 0이 된다. 예, 시간이 다 됐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질문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네. 보자. 네, 이렇게 해도 되나? 예, 자유롭게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봅시다. 아이고, 시간이 참 이상하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네. 예제 두 개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해할만 하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예. 그 라그랑지 역학을 그 제너럴한 포뮬레이션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의미는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글쎄요. 그렇게 좀 즐겁게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즐겁게. 라그랑지안 역학의 개념을 잡는 게 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건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을, 컨트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분해서 어떻게 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가 뭐 이런 것이 좀 더 이번 학기는 좀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문 없어? 교수님, 음. 그 항상 내용에 너만 관한, 질문하더라. 내가 질문 좋아해요. 근데 너만 질문하더라. 아니요, 내용에 관한 건 아니고요. 음. 과제를 어디로 제출하는지 여쭙고 싶어요. 내가 참 그 테이크홈 올렸죠. 테이크홈 뭐 딱 보면 알겠지만 말은 많은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절대로. 그냥 뭐 주로 이렇게 한번 기술해봐라 그런 문제가 있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인데 거기 이제 퓨마 560 로봇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강의 노트에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11월 첫째 주 정도 아니면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첫째 주 정도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한번 나오는 걸로 지금 보면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10월 19일부터는 대면을 할 수 있거든. 학생들과 합의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저기 멀리 가 있는 사람 있어요? 저요. 뭐 거기 어딘데? 울산입니다. 아 그래? 그럼 이번 학기 아, 내내 안 올라올 거니? 아니요, 하루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뭐 하러 올 건데? 그냥 시험 학교 치러 그냥? 가야겠 다른 과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아예 내려가 있다? 참 그것도 좀 거시기 하네. 음. 하루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또 그거 아이고야 그것도 그렇다야. 그것도 한 과목 시험 보기 위해서
글쎄요. 이왕이면 다른 과목. 어쨌든, 그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생각을 해보고, 10월 말이나 11월 첫째 주 정도에, 내가 이제 동력학 학생들한테도 이제 뭐 11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 얘들도 시험을 기말고사에 다 그걸 몰아서 보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학생들을 위해서도. 로봇공학은 좀 이제, 이건 이제 수강생이 적으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기말고사 기간에, 어차피 뭐 기말고사 기간은 학교로 올 거잖아. 그때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근데 미리 시험을 보는 게 낫겠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날짜는 좀 생각을 해볼게. 네. 뭐 다른 질문 없어? 아, 2장이랑 3장 과제를 12일까지 아, 그 내주는데, 과제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이 과제는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밀리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약에 종이에 다리 쓰는 학생이 있으면 그 스캐너 글쎄 복사기 그 학교에 있는 복사기는 딱 걸면 PDF로 쫙 바꿔주는데 그 집에서는 PDF로 어떻게 바꿀 거니? 그냥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 아니요, 어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냐? 네, 종이면은 이렇게 카메라로 찍니? 어떡하니? 카메라로 찍어서 필터 해가지고 스킨처럼 바꿔주는 거 있습니다. 필터를 걸어서 이렇게 글씨만 잘 보이게? 네,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잘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이건 또 미리 했다가 또 나중에 학교 올 때 제출하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 관리를 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어디로 응? 보내나요? 어디로? 나한테 메일, 그건 이제 조교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여러분들 몇 명 안 되니까, 나한테 메일로 보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메일 제목을 로봇공학 숙제 1, 가로 열고, 학번 이름, 이렇게 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요. 그럼 되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니? 음. 자, 그러면 또 금요일 또 보니까 한글날 휴일이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시간 관리, 정신 관리, 체력 관리, 네, 멘탈 관리 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갔지?